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산과 친환경 에너지 두 축을 중심으로 한 한화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앞서 9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의 2조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실사 작업의 경우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사실상 마무리 절차만 남아 방산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한화의 마무리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우조선의 사업은 특수성과 상선 부문으로 나뉘는데 한화는 이번 인수로 구축함과 경비함, 잠수함 등 특수성 건조 역량을 확보하게 돼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듯 한화의 큰 그림 완성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 대우조선해양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 잠수함으로 필리핀 첫 잠수함 부대까지 창설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리핀에게 보낼 이 잠수함을 인니가 주문한 잠수함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소식을 들은 인니가 깜짝 놀라 한국을 다급히 찾았다고 합니다. 인니는 그동안 돈을 안 내는 것도 모자라 몇 년 동안 묵혀둔 협상을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려는 염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제기된 한국 잠수함 쟁탈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에이다스 2022 전시회 분위기는 사뭇 남달랐습니다. 당시 전시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필리핀의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이 한국산 무기가 전시되어 있는 부스에서 시간을 유독 많이 보내며 필리핀 내에서 방산 한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전시회 입장 후 앞쪽 부스를 차지한 카이의 군용기 등 모형을 살펴보면서 업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또 로렌자나 장관은 에이다스 2022에 온 세계 각국의 기자들에게 한국에서 도입한 FA-50 호위함이 있는데 더 수입할 만한 게 있는지 보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방산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염병 사태 이후 주춤했던 방산 한류가 동남아시아에서도 재개됐다는 분석이 쏟아졌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자 한국 기업들도 필리핀 군 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에이다스 2022엔 카이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13개사 방산업체들이 전시 부스를 열고 필리핀 군과 현지 방위업체 관계자들을 맞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시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해군 맞춤형으로 개발한 1400톤급 DSME 1400PN 잠수함을 선보이며 필리핀 군 당국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공개한 잠수함은 원래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던 DSME 1400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국내 장보고 3급 잠수함의 고사양 장비를 반영한 모델입니다. 잠수함 보유 전력이 없는 필리핀으로선 잠수함 스펙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필리핀 안팎에서는 이번에 한국의 잠수함 모델이 도입되면 필리핀의 첫 잠수함 부대 창설도 가능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2척의 승조원 교육훈련,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토탈 솔루션 패키지로 판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필리핀이 구매 의사를 보이면 파이낸싱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필리핀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입을 눈독 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로 실제로 인니는 과거 자신들이 추가 주문한 잠수함을 필리핀에 팔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데 최근 인니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던 대우조선해양을 붙잡고 협상할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인도디펜스 2022에 참석하기 위해 5박 6일 일정으로 인니를 방문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체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하고 급히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니의 급작스러운 요청 때문으로 이렇게 갑자기 성사된 협의에선 인니와 2019년 계약 체결 이후에도 3년째 계약 발효가 안 돼 표류 중이던 인니 잠수함 2차 사업에 숨통이 트일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인니와 이야기했다며 가급적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잠수함 2차 사업의 발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니 잠수함 2차 사업은 배수량 1400톤급의 세 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로 계약액은 당시 총 10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대우조선은 국산 14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니 측의 요구에 맞게 개량해 만든 DSME 1400 잠수함으로 경쟁자인 러시아를 따돌리고 계약을 따냈지만 인니는 계약만 체결했을 뿐 이를 발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니가 갑자기 발효 절차를 급속도로 진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필리핀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리핀 해군과 잠수함을 수출하기 위해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필리핀에게 이 물량을 뺏길까 인니에서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잠수함 사업은 그동안 가장 많이 거론됐던 프랑스 잠수함을 제치고 대우조선해양이 다크호스로 부상하며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필리핀 해군의 경우 아직 잠수함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최우선 과제로 잠수함 획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첫 단계로 14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 2척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필리핀 잠수함 도입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건데요.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승조원 훈련과 잠수함 조달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등 필리핀에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하기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으며 방사청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 역시 마르코스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겠다며 잠수함 구매 사업을 위해 최소 700억 페소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잠수함 도입에 무척이나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프랑스 나발그룹과 잠수함 사업 참여를 놓고 경합하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나발 잠수함이 같은 체급과 견적, 내부 공간이 좁다는 단점을 대놓고 지적하며 한국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군사 교류협정을 체결한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며 대우조선해양이 제안한 잠수함 역시 작전 성능, 유지 비용 등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잠수함 기지 예정 부지도 과거 한진중공업이 수주하는 등 한국이 잠수함 운용 인프라 건설까지 맡고 있어 사실상 이번 필리핀 잠수함 사업을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필리핀이 다각도로 저울질하지 않고 한국의 잠수함을 냉급 도입하려는 건 그만큼 우리 잠수함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설계, 건조한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경우 최근 대한민국 기술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잠수함 분야 명가임을 입증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 체계와 적을 찾아내는 소나 체계,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한 연료 전지 체계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을 76%까지 끌어올리며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도산 안창호함은 이번 대한민국 기술 대상 말고도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세계 인류 상품 등 올해에만 4가지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도산 안창호함이 많은 상을 휩쓸고 있는 건 건조비 5천억 원을 아낄 수 있는 독보적인 신기술이 탑재되는 등 시장 경쟁력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는 육상에서 전기선박의 성능을 검증, 개선할 수 있는 시설로 전기선박의 시대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 국내 최초 중형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사전 성능 검증을 위해 401개의 항목 시험을 수행한 결과 192건의 개선, 보완 사항을 도출해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이런 신기술을 활용했더니 건조기간을 무려 368일이나 단축할 수 있었고 동시에 전력화 지연 손실 비용 약 4,7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때문에 건조비를 대폭 줄여 수출 시장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번 이순신 방위산업전에서 앞서 말씀드린 전기선박 육상 시험소를 비롯해 4가지 국방 신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공개된 나머지 기술은 고출력 전자파 기반 비살상 대인 무력화 시스템, 선박항공용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기반 상반회전 프로펠러, 전기선박 무인 자율운항, 제어 시스템 기술로 모두 한국의 미래 전력 자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국방 기술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국방 관계자들의 노고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런 값진 노력 덕분에 한국의 잠수함 경쟁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